시간이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8-1단원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 건데, 지금 이제 이 강의를 찍을 때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용 이제 강의를 찍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8단원이 들어간다는 건 겁나 진상학교라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진상학교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상학교들은 어디를 가도 개무시를 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빡공시대가 우리 진상학교들을 이렇게 좀 우대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나는 진상학교에 다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세계사를 정복해보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지금부터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자.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자, 중국 최초의 왕조를 선생님이 상나라라 그랬지. 상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주나라가 들어서게 돼. 그런데 이 주나라 말기에 주나라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지. 자, 그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춘추 정국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춘추 정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나라가 나타나니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야. 그 다음에 진나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냐면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자, 이제 한나라 이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갈 건데, 자, 한나라 이후의 상태를 갖다가 얘기하면은 아주 안 좋지. 너희들 이제 한나라 말기야. 야, 어떤 나라의 이제 말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폐암 말기다 하면 뭐예요? 네, 상태가 정말 안 좋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똑같듯이 자, 어떤 나라의 말기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한나라 말기에 황건적이라는 그런 도둑놈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도둑놈이지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둑놈이 일어나면은 한 나라의 군대 정도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황건적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영웅들이 나타나. 그 대표적인 영웅이 뭐 조조라든가 유비라든가 관우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분들 들어봤지? 이 인물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인물들이니? 삼국지에서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한 나라 이후에 여러 개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여러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야. 알았지? 그래서 이 한 나라가 누구한테 먹히냐? 위한테 먹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나라는 위에 소화당했다. 네, 이런 식으로 개드립 한번 쳐보란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의 나라가 또 들어섰는데, 유비가 세운 뭐 총나라라든가 또는 오나라라든가 이런 나라가 생겨. 그래서 위초고,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삼국지라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삼국지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일된다. 자, 누구에 대해서 통일되게 되냐면 바로 진나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일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도 지금 진나라를 공부했어. 그치? 그런데 이진하고 같은 진은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진하고 요진하고 이거는 각각 다른 진이다. 요거는 진시황제가 세운 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진이야. 알았어? 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진이 요거를 갖다가 하나로 통일하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이제 중국 상태를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주 혼란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불안한 나라야. 왜냐면 중국 전통 민족인 한족들이 거의 대다수를 중국 땅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중국에서 북방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41개의 오랑캐들이 살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오랑캐들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사막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막에서 모래 파먹고 막 선인장으로 이빨 쑤시면서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막은 사람 살기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오랑캐들은 항상 호시탐탐 언제든지 저 중국 땅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얘네들은 곤두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갖다가 보니까 지금 중국이 아수라장이야.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장풍 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 북쪽에는 누가 있었다? 오랑캐가 있었다. 그런데 자꾸 오랑캐한테 듣는 오랑캐 어때? 기분 나쁘지? 오랑캐한테 자꾸 오랑캐 똘추한테 자꾸 야, 이 똘추야 그러면 어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오랑캐한테 자꾸 오랑캐 하지 말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은 중국의 어디에 살았다? 북쪽에 살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북방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 북방민족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고서는 이동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서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목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북방민족, 유목민족은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는데,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북방민족이 진나라를 침입하게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나라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잠깐 선생님을 설명 잠깐 해주고 가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바로 뭐냐면 중국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국 갖다 잘 보세요. 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 중에 하나가 너희들 황하라는 강이야. 응? 그래서 황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으면 우리는 화북지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강남지방이라 그래. 근데 내가 참고로 너희들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야, 화북지방이 땅이 좋을까? 강남지방이 땅이 좋을까? 자, 정답은 강남지방이 땅이 좋아. 그치?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잖아. 그러면 다 이렇게 강남에 살라고 하잖아요. 네, 강북 친구들 조금 미안한데 강남이 땅이 좋긴 좋아. 알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남으로 몰려가잖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강의 남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 가면은 선생님 머리처럼 기름지고 떡져 있는 평야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중국 놈들은 겁나 뇌가 없는 놈들이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똘추 같은 놈들이었어. 그래가지고 황하강 아래로 내려가면 죽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어디에 몰려 살고 있었냐면 화북지방에 이렇게 몰려 살고 있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어?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어. 자, 그러자 중국 전통 민족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 한족이라고 하지. 이 한족들은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강남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강남지방에다가 세워진 진이 바로 뭐냐면 동진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북방 지역에는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 서진이라는 진이 세워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서진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면 북조가 돼. 사실 나중에 이름을 바꿨다기보다는 서진 이후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막 이렇게 들어서게 돼. 알았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나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다 알려주기도 했을 건데 여러분들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시험 문제 절대 나오지 않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국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나 잘하면 되지. 남의 역사까지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수많은 여러분들 나라들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진이 여러 개로 막 찢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묶여지는데 그걸 갖다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북조라고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 동진도 나중에 여러 개로 찢어져요. 한 여러 개라고 해봤자 얘는 한 4개인데 4개 정도의 나라로 딱 찢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남조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국 역사상 자 엄청난 이것도 뭐야 혼란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춘추전국 시대를 공부했잖아. 근데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를 얘기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혼란 네 혼란기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위진 남북조 시대도 춘추전국 시대하고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때 어때? 굉장히 혼란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제2의 혼란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앞대가리만 딱딱 따가지고 불러요. 뭐라고? 위진 남북조 네 이렇게 부른다. 알았어? 그래서 요 시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 위진 남북조. 그래서 이 위진 남북조의 첫 번째 특징 바로 뭐다? 네, 중국의 혼란기다. 요거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위진 남북조 하면은 100% 나오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잘 봐라. 이 북조 같은 경우에는 자 누가 침입한 거야? 오랑캐가 침입한 거야. 그래서 이 오랑캐 북방민족들이 어디를 차지했냐면 화북지방을 갖다가 차지한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이 화북지방에 누가 살았다? 북방민족들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 하나만 알려줄게.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북이야. 하도 많은 나라를 세워가지고 16개 정도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16개의 나라를 다 알려주면은 니네가 선생님한테 아마 욕을 할지도 몰라요. 선생님 뭐라고 욕할까요? 네, 말미자 이러면서 선생님 스펀지밥 하면서 선생님한테 욕할지 몰라. 선생님 퉁퉁이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아주 뭐 저팔계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욕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그거 다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16개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누구냐면 북이야. 알았지? 그런데 이 북이는 누가 세웠냐면 전혀 오랑캐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네, 선비족이 세웠어요. 선비족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세운 게 바로 뭐냐면 북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남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중국에서 살고 있었던 중국 전통민족이 있었지. 자, 걔네가 바로 누구야? 한족들이지. 근데 한족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었다? 네, 여기로 가게 되었다. 그죠? 바로 뭐야? 네, 강남지방. 그치? 자, 그래서 남조는 어디에 세워진 거냐면 강남지방에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전통 누가 세웠다? 한족들이 세운 나라다. 요것까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자, 북조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누가 세웠는가? 이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남조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위진 남북조라는 시대가 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갖다가 알려주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위진 남북조에서 자, 구품 중정제라는 것을 갖다 실시해. 이 구품 중정제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제 쉽게 설명해 줄게. 이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어. 자, 관리 등급을 9개로 나눠.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구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중정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뭐 하냐면 관리를 추천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관리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품 중정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상태가 어때? 너무나 혼란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하고 전쟁이 막 일어날 때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죽박만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이킹 날리고 막 이렇게 이로 그냥 막 물어뜯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만 전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뭐가 있어야 돼? 대가리가 있어야 돼. 그치? 지략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방의 호족으로 있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호족을 중앙으로 다 불러들인 거야. 중앙으로 불러들인 거야. 관리로 추천해가지고 중앙으로 다 불러들인 거야. 그 제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구품중정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구품중정제는 일종의 바로 뭐냐면 지방에 있는 호족을 관리로 뭐 한 거야? 중정이라는 사람이 추천해서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관리추천제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추천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관리추천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이거는 위진남북조의 구품중정제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딱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건데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이 구품중정제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시험 문제 1타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 무슨 귀족? 네, 그렇지.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해봐. 자, 원래는 호족이야. 지방귀족이었지. 그런데 얘네들을 중앙으로 불러왔어. 그러면 지방이란 글자는 빼야 되지. 중앙으로 불러왔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귀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니까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귀족 사회가 형성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귀족들 중에서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끼리 결혼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등급이 높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끼리만 서로 막 끼리끼리 결혼하는 거야. 마치 뭐랑 똑같냐면 삼성 아들이랑 LG 딸이랑 이렇게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놈들끼리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귀족들 중에서 슈퍼 가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슈퍼 집안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주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슈퍼 집안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문벌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네,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됐다. 여러분들 요거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시기를 갖다가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시기에는요, 최초로 강남 지방이 개발이 된다. 근데 너희들 있잖아. 자, 잘 들어봐봐. 자, 원래는 강남 지방이라는 것 자체를 알았어, 몰랐어? 아예 몰랐어. 그치? 중국 놈들은 황하강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있었어요. 저기로 내려가면 나 뒤진다. 뒤지몬데.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어디를 내려가 보게 된 거야. 한족들이. 강남 지방을 내려가 봤는데 강남 지방은 정말로 기름지고 떡져 있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네한테 도리어 뭐라는 거야? 축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고 갔는데 최초로 강남 지방이 개발됐던 때도 언제다? 위진 남북조 시대다. 알았지?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강남 지방을 개발하면서 여기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벼농사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리고 이 사실이 왜 되게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화북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기에 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너희들 옛날에 그런 거 들어봤지? 중국에서는 사람 고기로 만두 해쳐 먹었다. 그거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진짜예요. 그죠? 근데 화북지방에서는 진짜로 어땠냐면 사람 살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만두로 해쳐 먹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했다는 거야? 화북지방은 먹을 게 없었다는 거야. 그치? 그렇지만 강남 지방은 뭐 했다? 벼농사가 발달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딱 봐도 알겠지만 이 위진남북조 시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지만 이 종교가 엄청나게 유행하게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위진남북조는 종교가 유행했다. 자,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종교는 유행하게 되는데 이때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그러면 어떤 종교가 유행했느냐? 이걸 물어볼 건데 두 개의 종교가 유행해. 알았지? 기억하고 가. 첫 번째는 뭐냐면 도교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유행했냐면 불교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교는 그 당시에 두 가지 사상이 합쳐진다. 자, 무슨 사상? 노장 사상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청담 사상이라는 것이 서로 합쳐지게 돼. 그래서 노장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중국 인간 중에서 중국 사람 중에서 노자하고 장자란 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자하고 장자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냥 자연에 파묻
파묻혀가지고 야 놀자 노자 자 놀자 그리고 장자는 양자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고 잠자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도교가 되게 중요시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자연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자연을 중요시한다. 또는 뭐 자연에 파묻혀 살자. 또는 뭐 자연을 숭배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거는 100% 그냥 도교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알았어? 그리고 청담이라는 말 자체도 무슨 뜻이냐면 이 청이라는 뜻 자체가 이게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 담은 뭐냐면 수다 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수다나 떨자 이런 거야. 알았어? 그래서 노장사상, 첨당사상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민간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신앙 그냥 돌 같은 거 던져놓고 거기다 이렇게 절하고 그러니까 그런 민간신앙까지 합쳐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도교가 유행했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갔는데 이때 시험제 잘 나오는 애들이 누구냐면 불교가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요. 이 불교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그러면 이 당시에 불교가 유행했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얘기를 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석굴사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석굴사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아주 짭짤하게 이 석굴사원들을 통해서 돈을 쪽쪽쪽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석굴사원이 있느냐. 세 개의 석굴사원이 시험 문제 다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뭐가 있냐면 자 윙강 그 다음에 룽먼 자 그 다음에 네 둔왕이라는 석굴사원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름을 외우기가 다 좀 짜증날 거야. 근데 아무리 짜증난다고 해도 여러분들 짜증내지 말고 이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대가리에 그냥 쳐넣기 바랍니다. 알았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윙강이나 또는 이제 룽먼이나 두낭이나 윙광, 두낭, 룽먼 네 그렇죠. 이런 곳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돌이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돌에 부처를 갖다 막 이렇게 새겨놨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이 시대 불교가 굉장히 발달했네. 이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불교가 발달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런 대형 석굴사원이 들어선 이유가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네 왕건강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자신의 그 지위, 자신이 얼마나 세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어?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네 왕건강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얘네가 불교가 발전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야. 어떤 종교가 발전하면 이게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발전된 종교를 어떻게 해? 자꾸 이거를 퍼뜨리려고 해. 그치? 그래서 얘네가 어디한테 퍼뜨렸냐면 우리나라한테 퍼뜨렸어. 알았지?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어디에 퍼뜨렸냐면 일단 고구려에 퍼뜨렸어요. 고구마. 자, 그 다음에 누구? 백제. 자, 그래서 백제죠. 네, 고구려하고 백제한테만 딱 퍼뜨립니다. 그러면 신라는 씹어버렸어. 신라는 딱 이렇게 안 퍼뜨렸고 고구려하고 백제한테 그 당시에 불교를 전파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굉장히 올라났던 위진남북조지. 근데 요거를 하나로 통일하는 나라가 나타나니 그 나라는 바로 뭐야? 수나라. 네, 그렇죠. 수나라. 네, 선생님 오늘도 조금 혀 짧은 소리가 나죠. 하지만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 혀가 짧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혀가 짧지 않아서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혀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선생님이 혀가 짧잖아요. 그죠? 선생님 혀가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어. 다 끊으면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수나라.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수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 이 수나라 하면은 반드시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중국을 재통일했다. 재통일. 2번 통일한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면 통일이 한 번 있었다는 거네. 그러면 언제 한 번 있었었니? 옛날에 진나라가 한 번 통일했었지. 그치? 춘추 전국을 한번 통일했었고 그 다음에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진 남북조를 한번 통일을 했었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재통일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 또는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아주 그냥 막바로 남북조를 통일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그러면 그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 네, 수나라에 대한 설명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나라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굉장히 감사하는 나라다. 자, 왜 그러느냐? 황제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나라를 세운 황제, 그 다음에 수나라를 멸망시킨 황제 해가지고 딱 2 황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선생님하고 첫 번째 황제 이름이 뭐냐면 수문제라는 놈이 있어요. 수문제. 그래서 이 문제라는 놈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놈이야. 그래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과거제를 실시해. 아, 이런 개들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과거제. 그러니까 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이 문제라서 문제를 많이 내 과거제 실시.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제를 실시했다. 그러면 과거제를 통해서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왕권이 강하다는 것은 중앙에 있는 왕이 모든 힘을 집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 말이나 또이야. 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 문제가 뭐였다? 중국을 갖다가 재통일했다, 남북조를 통일했다. 이게 바로 수 문제 업적이야. 자, 수 문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자, 수양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수양제 때 수나라가 아주 엄청난 일을 두 가지나 벌이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수양제가 네, 대운하를 건설했다.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 그러면 대운하를 건설한 목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왜 도대체 이 대운하를 만들었는가라고 나올 수 있어. 그거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화북 지방과 그 다음에 어디? 그렇지, 강남 지방을 자 하나로 모하기 위해서 그렇다, 연결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뭐를 하려고 한 거야? 나름 중앙 집권화를 하려고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설명인지 지금부터 이제 얘기해 주면, 야, 운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니?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맨 땅이야. 그런데 그 맨 땅을 갖다가 겁나 삽질을 해요. 겁나 삽질한 다음에 여기에다 물을 채워. 그래가지고 하나의 뭘 만드는 거냐면 강을 만드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운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했지. 그게 바로 뭐야? 4대 강이지. 근데 난리 났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운하를 팠다는 건 대단한 거야. 특히 여러분들 수나라 때 팠던 이 대운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제3대 토목공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고 가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화북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강남이잖아. 근데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강남 지방은 넘쳐, 그지? 농사만 지었다면 여긴 넘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화북 지방은 사람을 잡아서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방에서 남아도는 것을 갖다가 화북 지방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다는 거지. 그런데 중국의 강들은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되게 짜증나게.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파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운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삽질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기술로도 되게 위험한데, 이 당시에 이 거대한 걸 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아마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다. 이거는 역으로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부른 다음에, 야, 이게 맨 땅인데 네가 이거를 강으로 만들어 라고 얘기해요. 숟가락 같은 거 하나 주고, 야, 파가지고, 야, 조낸 파서 이걸 강으로 만들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내 뽀큐를 날리고 우리는 쌩까겠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을까? 너희들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운하를 만들었던 목적은 바로 화북지방과 광남지방을 서로 뭐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 수양제는 또 한 번에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어 보려고 한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수양제가 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되게 무리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많이 뒀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도 뒀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무리수를 뒀던 게 뭐냐면, 한참 굉장히 강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 자, 그 나라가 바로 누구야? 고구려야. 그치? 근데 고구려가 약하지 않잖아. 세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 했느냐? 고구려를 침략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수양제 때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수양제 때 멸망하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고구려를 침략했어. 그걸 갖다가 어떤 책에서는 원정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고구려 원정 갔다가 뭐 했냐면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누가 있었어? 을지문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 너무나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무 무리한 뭐를 했다는 거야. 토목공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대운하 같은 거 만들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근데 그런 데다가 막 전쟁터도 막 나가서 목숨 바치라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나 이 나라 안 살고 싶다? 네, 딱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나라 어떻게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수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멸망했다는 사실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당나라가 딱 들어서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당나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고 갈 건데, 참고로 얘기했을 때 그 중국 역사상 그 중국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나라가 누가 강했냐면 당나라가 강해. 알았어? 얘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당나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당나라 하면은 어떤 생각했냐면 나만 생각한 건 아닐 거야. 너네도 분명했어. 근데 이 나라를 굉장히 생각했어요. 당나라? 이러면서 치킨? 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나라가 아니야. 이 당이야. 당나라. 알았지? 당나라다. 그런데 일단 중국 역사상 당나라가 굉장히 세. 그리고 또 누가 굉장히 셌냐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하겠지만 몽골의 원나라가 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국 마지막 왕조 청나라가 굉장히 세. 알았어?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국 왕조 중에서 정말 셌다라고 얘기하는 이 당나라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갈 거야. 자 일단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고조. 네 고조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당나라 고조가 어디에다 세웠냐면 이 장안이라는 곳에다 세웠다. 그래서 잠깐 쌤이 장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가면 이 장안은 당나라의 수도야. 그런데 이 장안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기가 막힌 거지. 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까? 그거는 그 당시에 거기가 도로가 굉장히 잘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 당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어. 삼국시대에 도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도로 없어, 그치? 우리는 도로가 언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우리는 도로가 대한민국이 들어서면서 도로가 이렇게 건설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당나라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렇게 도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수도 장안은 굉장했다. 아주 발전돼 있었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당나라 태종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이 당태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새끼야. 그러니까 욕심꾸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뭐에 대한 욕심이 있냐면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주변 민족을 막 때려가지고 실제 땅을 엄청나게 많이 넓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는 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때려가지고 어디를 때려줬냐면 중앙아시아를 때렸다. 야 중앙아시아면은 저쪽에 막 사우디아라비아 막 이런데요. 그런 데까지 막 진출해가지고 거기까지 교통로를 쫙 이렇게 확보하는 거야. 그래서 당태종 때 뭐를 했느냐? 동서간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 이 중국 북쪽에 굉장히 멍청한 민족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멍청한 오랑캐지. 아주 머리가 그냥 돌이에요. 돌고래랑 비슷해. 이름 뭘까? 돌궐. 알았지? 자, 그래서 이 돌궐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돌궐이라는 부족도 역시 이 당태종이 어떻게 했느냐? 먹어버렸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돌궐까지 어떻게 했다? 함락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태종은 그래서 시험제 잘 나와. 그런데 당태종 하면은 사실은 시험제 제일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온다기보다는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람 때 율령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뭐했다? 완성했다.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이 율령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율령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법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겁나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사회 각 분야에 굉장히 다양하고 그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다 이렇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 때 이거를 다 완성했다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 율령 체제를 완성한다는 건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나라가 많았어요. 당나라 주변에. 근데 이 나라들이 자기네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잖아. 그러니까 만들었네? 당나라 만들었네?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 따라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선생님 미리 잠깐 설명해 주는데 당나라의 율령 체제가 완성되면서 이 당나라의 율령 체제가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다 쫓아해. 그렇게 되면서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문화가 다 비슷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 때 뭐가 탄생하게 되냐면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이 탄생되게 돼요. 그냥 미리 선생님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고 가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은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이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또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서로 문화가 뭐하다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동아시아 문화권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왜 그러다? 서로의 문화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 우리는. 그치?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서로 문화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화가 비슷비슷해지는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공통 요소가 있어. 각 나라마다 공통 요소라는 것은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놔요. 그런 다음에 미국 사람 불러. 그리고 미국 사람한테 야, 누가 한국 사람인지 한번 뽑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뽑을까요? 못 뽑을까요? 못 뽑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그냥 다 똑같은 뭐야? 동양인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선생님 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뽑을 수 있지. 자, 어디에 뽑을 수 있을까? 말을 시켜보면 됩니다. 말해봐. 이렇게 말을 시켜보면 돼. 그럼 뽑을 수 있어. 이거 중놈이네? 이렇게 뽑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놔뒀을 때 이거를 갖다가 한국 사람인지 이거 모른단 말이야. 왜?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왜 비슷할까요?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사용해. 그치? 우리 한자 배우잖아. 중국도 써요. 그죠? 일본도 써요. 일본도 히라가나. 그 한자에서 비롯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교적인 문화 각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적인 문화 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비슷해? 율령이 굉장히 비슷해. 법이 서로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굉장히 잘 나오냐면 자,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를 서술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 4가지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한 가지도 빼먹으면 안 돼. 알았어? 이 4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지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잠깐 설명해 줄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봅시다. 일단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당나라의 문화를 막 받아들였냐면 삼국시대 때 받아들였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어떤 교과서에서는 삼국시대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표현해. 알았어? 고구려 백제 신라. 똑같은 말이야. 알았어? 또는 남북조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남북조 시대도 삼국시대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우리가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누가 되냐면 일본이야. 일본은 조금 어떻게 해서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냐면 일단 걔네는 견수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견당사라는 것을 갖다가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견수사, 견당사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일본에 대한 설명이야. 알았어?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견수사, 견당사. 야, 견수사 할 때 견이 뭐니? 앞에 있는 피디님 견이 뭐야? 개견. 네. 저 피디님은 개견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분은 개인적으로 그 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식사용으로 네, 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견수사할 때 견이라는 건 뭐냐? 볼견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수나라 때 그 신하들을 갖다가 수나라에 파견해가지고 수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다 봤단 얘기야. 그 다음에 견당사라는 것은 당나라 때 신하들을 당나라에 파견해가지고 배워왔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견수사, 견당사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그냥 일본에 대한 설명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트남인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되게 슬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베트남은 아예 중국의 지배를 받았어. 그치?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 있는 피디님이 되게 귀여운 행동했어요. 선생님이 되게 슬픈 역사야 그랬더니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죽여버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알아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선생님이 살짝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서 얘기해 주는 건 아니야.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잠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이두라는 글자가 있어. 그러니까 신라 때 썼던 글자가 이두인데 이 이두 같은 경우에는 한자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니? 가나 문자가 있지? 가나 문자. 히라가나. 이것도 이제 한자랑 똑같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베트남에 가면은 쯔논 문자라고 있어요. 쯔논 문자. 무슨 이제 욕 같기도 한데 이 쯔논 문자도 거의 뭐랑 똑같냐면 한자하고 비슷해. 그치? 그래서 이런 특징들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공통 요소가 나타났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당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당나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근데 당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일단 당나라 자체가 굉장히 쇠퇴하게 돼. 힘이 약해져요. 이렇게 강했던 나라도 힘이 약해지게 된다고. 누구 때문에 약해지게 되냐면 바로 안사의 난 때문에 약해지게 돼. 그래서 이 안사의 난이라는 것은 안씨가 안락산이 아니라 알록산입니다. 알록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사는 알록산의 그 제자 중에서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난을 일으켰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 당시 이제 당나라에는 굉장한 경국지색이 있었다. 이 경국지색의 대표적인 예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경국지색, 오늘날의 경국지색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뭐 윤화 정도로 얘기할게요. 윤화. 네, 윤화 정도. 윤화 경국지색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윤화 정도. 우리 친구들은 이게 다행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경국지색의 그 예로 선생님을 들었습니다. 내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하도 이제 빗발치는 항의로 인해서 선생님이 윤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국지색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를 망해먹을 정도의 미모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나라를 망해먹을 정도의 미모가 이 당시에 있었어? 있었어. 당나라 때. 누가 있었냐면 양귀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양귀지 말고 양귀비. 그런데 이 양귀비가 굉장히 이뻐가지고 현종이 양귀비한테 푹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양귀비하고 양귀비 오빠하고 해가지고 다 그냥 지네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막 지네들끼리 정치를 다 해먹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야. 그래서 이 개판인 것을 보고서는 그 당시 신하 중에서 알록산하고 사사명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두고 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얘네가 난을 일으켰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나라 굉장히 혼란해졌겠지. 그치? 그런 데다가 바로 또 난이 한 번 더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절도사의 난이야. 그래서 이 절도사라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장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서는 변방을 지키고 있었던 장군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나라에서 난이 일어나니까 좋다. 그러면 나도 이때 난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얘네도 막 난을 일으켰어요. 막 깝쳐요. 막 칼 들고 막 깝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농민들의 입장에선 너무 살기 힘든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난을 일으켰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황소의 난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적으로 나도 깜짝 놀란 게 그 네이버 지식인의 황소의 난을 치니까 어떤 애가 거기다 써놨더라고. 정말 황소들이 난을 일으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그 황소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황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 이름이 황소예요. 알았죠? 그래서 젖소도 있어. 자, 그래서 자, 피디님 개드립 한번. 젖소도 있어. 무슨 소도 있어? 응. 응? 공부하세요. 네, 지랄하고 있네. 네. 수업.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죽었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죽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황소의 난. 그래서 황소의 난은 바로 뭐냐면 농민봉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황소의 난으로 결국 어떻게 했다? 마지막 멸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고 가세요. 자, 당나라는 일단 안사의 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절도사의 난이 먼저 일어나고 안사의 난과 절도사의 난으로 인해서 당나라가 굉장히 쇠퇴해진 다음에 농민봉기인 황소의 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했다까지 요거까지 네, 우리 친구들이 딱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앞에서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당나라 하면은 무조건 뭐를 갖다가 기억하라고? 율령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당나라의 율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율령을 갖다가 완성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 당나라 태종이 완성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자, 당나라의 율령은 5가지야. 그런데 이 5가지의 율령은 시험 문제 무조건 100%야. 이거는 주관식 나오든지 객관식 나오든지 서술형 나오든지 하여간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인기가요에 나올게요. 인기가요에 정말로 선생님이 뭘로 나올 거냐면 나올게요. 뭐든 나오겠습니다. 선생님이 알았죠? 비키니 입고 나오겠습니다. 인기가요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 해주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 만들었던 이제 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중앙 정치제도가 있어. 정치제도. 그런데 그 정치제도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삼성육부제야. 그치? 우리나라 뭐 발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막 고려 이런 나라들이 이거 쫓아해가지고 뭐 이성육부제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정치제도 삼성육부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갖다가 뽑아요. 그때는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를 뽑았어. 이건 그냥 수나라에서 계속 이어왔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걷어요. 자, 그랬을 때는 네, 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조용조. 조용조.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조는 바로 뭐냐면 이거는 곡식이에요. 곡식을 세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나라에 살려면 3가지를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곡식조. 그다음에 용은 뭐냐면 이건 노동력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에서
운하 같은 거 판대. 그럼 가가지고 열심히 파주는 거야, 노동력. 그 다음에 마지막 조는 바로 뭐냐면 직물이야, 직물. 그러니까 옷감으로 세금을 낸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조용조라 그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쉿, 조용조.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제도 조용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자, 토지제도가 있으면, 토지제도. 토지제도는 균전제라는 것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어. 균전제가 뭐냐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냐면, 성인 남자한테 그냥 땅을 나눠주는 거야. 그치?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땅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돈 있으면 사는 개념이지. 근데 이 당시에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성인 남자들한테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균등하게 나눠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균전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아무래도 땅을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일한 만큼 세금 걷어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균전제라는 것을 실시했어. 아주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사제도가 있는데 그 군사제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부병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부병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정 기간 군복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군복무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서는 전쟁이 터져. 그러면 전쟁터로 가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농사가 바쁠 때는, 자, 농사철에는 농사를 지어요.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에는 군대 오는 거야. 농한기라는 건 한가해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겨울이겠지, 그치? 그럼 그때는 군대에 와서 훈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단 말이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부병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병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농사철이다. 그러면 이때는 농사를 지어. 자, 그런데 농한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 그렇지. 군대 온다는 거야. 그치? 군대 온다. 이거를 갖다가 다시 설명해 준다면 일정 기간 군복무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하고 이 말은 그냥 똑같은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헷갈려 하지 마. 그래서 이 부병제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당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 너희들 당나라 최고의 위기라고 한다면 언제냐? 안사의 난이겠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안사의 난이겠지? 이때부터 뭔가 당나라가 흔들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려. 그리고 이게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일단 균전제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땅을 나눠줄 수가 없어. 왜? 지금 국가가 그지니까. 그래가지고 돈 많은 놈들만 계속해서 땅을 모으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장원제라 그래. 그래서 장원제로 바뀌게 돼. 그래서 이 장원제는 돈 많은 놈들이 바로 뭐야? 귀족들이지. 그러니까 귀족들이 계속해서 땅을 갖다가 모으게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장원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병제로 변해요. 이 부병제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부병제는 뭐냐면 내가 군대 가고 싶은 마음, 안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야 쳐와.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머리 득득 깔고 에이씨 그러고서는 군대 가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사나이 보세요. 그렇죠? 네, 질이 떨어집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 군인들 괜찮지만 우리 연예병사들, 연예인들 할 때 좀 약간 뭔가 어리숙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봅시다. 자, 그런데 자, 이 모병제라는 건 뭐냐면 모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너 군대 와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정말 싸움하려고 하는 애들, 목숨 바치려고 하는 애들 옵니다. 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모병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까지 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나라 그런 특징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당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이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당나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서술해 보아라 라고 물어봐. 그럼 너희들은 딱 두 가지를 되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당나라 문화의 특징은 국제적이야. 그러니까 국제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귀족적이야. 그러면 이 국제적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나라 같은 경우 힘이 셌기 때문에 주변 민족을 많이 때려줘가지고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주변 민족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됐지? 그러니까 얘들은 국제적이야. 그리고 얘들은 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귀족적이야.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 문화가 국제적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그 증거는 일단 장안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장안성. 이 장안성에 가면요. 거기에 당나라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쵸? 이 삼국시대 사람과, 그 다음에 저쪽에 중앙아시아 사람과 온갖 잡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안성을 봤을 때, 아, 되게 국제적이네. 그리고 국제적 하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어, 얘네. 당삼체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이 당삼체는 도자기예요. 그런데 이 도자기가 이렇게 보면 빨강색인데, 이렇게 보면 노란색이고, 이렇게 보면 주황색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도자기의 색깔이 되게 여러 개가 나는 도자기가 있어. 그걸 갖다 우리가 당삼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 당삼체 자체가 사실은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되게 국제적이다. 당삼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당나라를 갔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종교가 막 들어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심지어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슬람교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로아스터교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경교라고 해가지고 네스토리우스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아 굉장히 국제적이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당나라의 문화가 되게 귀족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당시에 시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이 뭐 이백이라든가 또는 뭐 두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라는 건 되게 귀족적이지. 왜냐면 시는 어떤 형식을 다 맞춰야 돼. 그치? 너희도 알겠지만 시조 알죠? 시조. 그래서 뭐 앞에 세 글자 맞히고, 그치? 근데 뒤에 세 글자 맞히고 반드시 3절으로 끝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되게 귀족적인 거야. 왜냐면 그런 형식을 다 맞추려면 내가 좀 배워야 돼. 그치?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거를 쓰느냐?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난 변태야. 네가 타주는 우유에 밥 말아 먹고 싶어. 아, 막 이런 거. 막 난 널 너무 사랑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가사로 얘기하잖아. 네가 오는 날엔 네가 생각나. 밤새도록 너를 기다리다가. 네, 그쵸? 선생님이 어느 아이돌 팬클럽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정했어요. 선생님 뷰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뷰티를 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양요섭이 지존이구나. 선생님은 그 생각했어요. 얼굴 작은 남자가 지존이다. 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윤두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윤두준을 보면 선생님이 가슴이 두둔네요. 근데 왜 윤두준을 보면 그러냐? 아, 진짜 이 먹방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짱 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선생님 뷰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죠? 우리 다른 친구들 알아서 다른 선생님들을 공략해 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시 200두보 그쵸? 200두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를 썼다는 건 굉장히 이건 적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구양순체라는 게 있어요. 구양순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유행했어. 그러니까 글씨. 이 구양순이 쓴 글씨가 되게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훈고학이잖아. 한나라 때 나왔던 이 훈고학이 엄청나게 집대성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집대성된다. 아, 집대성이라고 하니까 다시 선생님이 이제 빅뱅으로 좀 약간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요. 네. 아니요. 계속 선생님 뷰티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훈고학 집대성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훈고학이 발달됐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집대성이라는 건 정말 최고로 발전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훈고학이 너무 발전돼서 썼던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책이 바로 뭐냐면 오경정이라는 책을 썼다라는 것까지 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갈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은 당나라까지 할 거고 뒤에 보면 일본이 나올 거야.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 이런 말 하면 우리 친구들 되게 싫어할 건데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안 배우는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이 일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그리고 너무 쉬워. 너무 쉽고 너무 쉽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내 앞에 있는 PD님 좋아요. 지금 빨리 끝난다고. 네, 지금 우리 친구 지금 앞에 있는 PD님 막 이렇게 춤추고 난리 났어요. 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은 PD님이 한번 강의를 해주죠. 일본은 PD님이 강의해주겠습니다. 왜냐면 도라에몽 PD니까 좋습니다. 일본은 도라에몽 PD가 강의해가지고 올려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일본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도라에몽 PD의 강의가 필요하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알았죠? 도라에몽 PD님 제발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면은 도라에몽 PD가 얼굴 파랗게 칠하고, 아마 나와서 강의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알았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